안녕하세요. 현희씨의 달콤한 자료구조화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그래프를 순회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요, 2차원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의 모든 정점들, 이런 정점들을 빠짐없이 방문하는 것을 우리는 순회라고 합니다. 이때 순회할 때요, 정점을 한 번 방문했으면 두 번 다시 방문하면 안 되죠. 즉 모든 정점들을 한 번씩 빠짐없이 방문하는 방식을 우리는 순회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순회하는 방식에는 깊이를 우선해서 탐색하는 방식인 DFS 방식과 너비를 우선해서 탐색하는 방식인 BFS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깊이를 우선해서 탐색하는 방식인 DFS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DFS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FS를 이용하는 방식은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나 재기호출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요, 모든 정점들을 한 번씩만 방문하기 위해서, 즉 재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배열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 배열이 뭐냐면 불방문 배열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모든 정점들을 단 한 번씩만 방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깊이를 우선해서 탐색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를 우선해서 탐색하기 위해서는요, 스택 자료 구조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스택 자료 구조는 한쪽 방향으로 푸시와 팝이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깊이 우선 탐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의 출발 정점을 하나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트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루트가 출발 정점입니다. 하지만 그래프 같은 경우는 0번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5번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또는 9번에서 출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점이나 모두 출발 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나 출발 정점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저는 출발 정점을 0번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 정점이 정해지게 되면요, 일단 여러분들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출발 정점을 뭐부터 해주셔야 되냐? 푸시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즉 출발 정점을 삽입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삽입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스택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택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비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세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꺼냅니다. 즉 팝을 할 건데요. 비어 있지 않다면 0번을 꺼내게 됩니다. 우리는 꺼내면서 방문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꺼내면서 방문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0번을 꺼내면서 방문했죠. 방문을 하게 되면 이 0번이랑 인접한 1번, 2번, 3번 정점을 다시 한번 푸시를 해주는데요. 즉 1번, 2번, 3번 이 작업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즉 0번을 꺼내면서 0번하고 인접한 정점인 1번, 2번, 3번을 다시 한번 푸시, 즉 1번 푸시, 2번 푸시, 3번을 푸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스택이 비어 있어? 아니, 그러면 꺼내. 그러면 last in, first in이니까 last in한 3이 first out 되게 되는 거죠. 그럼 first out 될 때 3을 팝하면서 방문 체크를 하는 거고, 3을 방문을 하게 되면 요 1, 2, 3 작업을 다시 반복을 해주는 거죠. 3을 방문하면서, 즉 꺼내면서 3번이랑 인접한 정점 0번, 2번, 5번을 다시 한번 푸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0번, 2번은 푸시한 적이 있죠. 그러면 누구만? 5번만 푸시를 해주게 됩니다. 꺼내면서 푸시, 요게 되는 거죠. 물어봅니다. 스택이 비어있어? 아니, 그러면
꺼내면서 방문이고요. 방문하면서 인접한 정점들이 다시 한번 푸시가 돼야 되는데 3번, 2번, 4번, 6번이 있네요. 하지만 3번, 2번은 이미 푸시한 적이 있으니까 4번, 6번을 푸시를 해줘야 되고요. 꺼내면서 5번을 꺼내면서 5번이랑 인접한 정점 4번, 6번이 푸시가 되는 거죠. 그럼 푸시가 됐으면 또 물어봅니다. 스택 비어 있어? 아니, 그러면 6번을 꺼내면서 방문이죠. 6번 꺼내면서 방문, 6번이랑 인접한 정점 5번, 7번, 8번을 푸시해야 되는데 5번은 푸시한 적이 있으니 7번, 8번만 푸시해주면 되죠. 6번을 꺼내면서 7번, 8번을 푸시를 해주시는 거고요. 7번, 8번 푸시하고 난 다음에 비어있어? 아니, 스택은 채워져 있어. 그럼 팝에 얘를 8번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꺼내면서 8번이랑 인접한 7번, 6번, 9번을 푸시하려고 했는데 7번, 6번은 이미 푸시한 적이 있으니 9번만 푸시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8번을 꺼내면서 9번이 푸시가 되는 거고요. 그쵸? 9번이 푸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비어있어? 아니, 그러면 9번을 꺼내면서 방문하면서 푸시를 하려고 봤더니 9번이랑 인접한 정점은 이미 다 푸시가 되어 있죠? 그럼 또 물어봅니다. 비어있어? 아니, 그럼 꺼내면서 방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7번을 꺼내면서 인접한 정점을 푸시하려고 봤더니 6번, 8번 이미 푸시한 적이 있네요. 그러면 다시 비어있어? 아니, 꺼내면서 방문이죠. 그러면서 다시 4번을 꺼내면서 푸시하려고 봤더니 이미 다 푸시된 적이 있죠. 그러면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꺼내면서 물어보는 거죠. 2번을 꺼내면서 푸시하려고 봤더니 없어. 그쵸? 그럼 또 물어봐. 비어있어? 아니, 그러면 꺼내면서 1번을 꺼내면서 1번이랑 인접한 애가 있는지 봤더니 없죠.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봐. 비어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스택이 어떤 상태죠? 텅텅 비어있는 상태죠. 비어있다는 건 모든 정점을 방문했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순회가 마치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래프의 순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갔냐 하면요. 0번, 3번, 5번, 6번, 8번, 9번 끝까지 따라갔다가 7번 갔다가 따라가서 4번 갔다가 2번 갔다가 1번 가는 이런 상황으로 모든 정점을 빠짐없이 한 번씩만 방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스택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 스택 자료 구조에서 탐색하는 이 결과 있죠. 이 결과값은 유일한 결과값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푸시를 할 때 0번을 꺼내면서 푸시를 할 때 1, 2, 3을 푸시를 했다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0번을 꺼내면서 1, 2, 3을 푸시를 했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푸시를 했다라고 하면 3번부터 꺼내게 됐겠죠. 하지만 내가 푸시를 하는 작업이 꼭 1, 2, 3일 필요는 없죠. 만약에 2, 3일로 푸시했다면 뭐부터 꺼내게 되겠어요? 1부터 꺼내게 됐겠어요. 그러면 내가 3부터 꺼내게 되면 3을 먼저 방문하는 거고 1부터 꺼내게 되면 뭐부터 방문해요? 1부터 방문하게 되는 거죠. 즉 따라가는 길이 3번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요. 따라가는 길이 1번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2번으로 따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줄기를 따라갈지는요. 우리가 이 그래프가 연결된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때문에 기피우선 탐색된 결과는 유일한 결과값이 아니고요. 연결된 상태, 그래프가 연결된 상태에 따라서 그래프의 이 순회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피우선 탐색 방식을 가지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지금부터 DFS를 이용해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그래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든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지금 연결을 하려면 0번은 1, 2, 3, 1번은 0, 2, 4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연결을 시켜 놓을 건데요. 0번은 1, 2, 3, 1번은 2, 4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놓으면요. 지금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되고요.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0번 노드에서 3번, 2번, 1번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쵸? 1번에서 4번, 2번, 0번, 2번에서 5번, 4번, 3번, 1번, 0번이 연결된 상태인데 나머지는 제가 좀 생략을 해 놓은 거고요. 3번은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그래프를 순회해 보도록 할 건데요. 모든 정점들을 빠짐없이 한 번씩만 방문할 수 있도록 DFS로 순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스택이 필요한데요. 스택을 우리가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에서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추가해서 새 항목을 눌러주시면 헤더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택이라는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만드셨던 헤더 파일을 하나 가져다 쓰도록 할 건데요. 제 카페에 가시면요. 카페 주소는 제가 댓글에다 하나 남겨드릴게요. 여기 카페에 가시면 수업 자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프 순회에서 DFS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주시면 여기에 제가 stack.h라는 애를 하나를 추가를 해놨는데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 코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볼 건데요. 이 프라그마 원스는 지우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헤더 파일의 중복 정의를 방지하기 위한 구문이니까 이거 지우시지 마시고 코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스택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스택 구조체가 있고 스택의 크기를 받아서 크기만큼 메모리 할당하는 함수와 그리고 푸시팝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함수, 가득 찼는지 확인하는 함수 이렇게 들어있는 이 스택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이 스택 구조체를 가져다가 그래프를 순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택점 헤더를 하나 만들었죠. 이거를 지금 우리 그래프 순회에서 가져다 쓰시려면요. 여기 가장 위에 include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샵 include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되죠. 그때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파일을 검색을 하실 때는요. 앵글 브라켓이 아니라 큰 따옴표로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내에서 파일을 검색할 수가 있게 돼서 이 stack.h를 지금 작업하시는 파일로 가져와서 작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DFS를 이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메인에 와서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 와서요. DFS인데 재기호출이 아니라 스택을 이용해서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DFS 스택이라고 해서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를 DFS를 하시려면 그래프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프는 GRP라고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놨죠. 그래서 GRP의 주소를 하나 넘기고요. GRP의 주소를 넘기고 그리고 우리가 요 그래프에서 출발 정점을 하나 아무거나 잡아주셔야 돼요. 0번이든 1번이든 2번이든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0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발 정점은 0번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DFS로 순회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DFS 스택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가장 위에 제가 void DFS 스택을 만드는데요. 일단 그래프에 포인터를 받아야 되고요. 그쵸? 포인터를 pgrp라고 하나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출발 정점을 0번이라고 받아야 되잖아요. 걔를 소스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순회를 하려면 어떤 순회 방식을 이용을 하던, 그러니까 재기호출을 이용하던 스택을 이용하던 큐를 이용하던 무조건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방문 배열입니다. 그럼 방문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번 방문한 정점은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정점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방문 배열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방문 배열은 뭐의 개수만큼 만들어져야 되냐? 정점의 개수만큼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지금 그림처럼 정점이 10개라면 방문 배열도 10개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정점이 50개의 정점이 있다면 방문 배열도 50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 방문 배열의 개수는 다 다르기 때문에 동적 할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때 동적 할당은 제가 C 얼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M 얼록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C 얼록으로 할당하면 모든 배열이 0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된 상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C 얼록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때 할당되는 메모리는 PGRP의 뭐만큼? 정점의 개수만큼 할당을 해줄 거죠. 우리가 GRP의 정점의 개수는 10개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10개만큼 할당이 되어질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개당 사이즈를 넘겨주셔야 되는데 개당 인트형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서 얘를 인트형의 포인터 비지티드라고 받아주도록 하고요. 얘는 인트형의 포인터로 형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면 당연히 풀이를 해줘야 되니까 있기 전에 제가 메모리 해제하는 작업을 여기다 살짝 꼭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문 배열을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는 지워줄 거고요. 그럼 여기 방문 배열이 하나가 생성이 됐는데 얘는 다 0으로 설정이 되어진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스택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인클루드 했던 이 스택 구조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래프의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 것처럼 스택의 구조체 변수도 선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STK라고 스택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 구조체 변수는요, init이라는 함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는 원하는 만큼 사이즈를 넘기면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요. 탑은 -1, 꼭대기는 -1 저장되지 않은 상태니까 -1로 그리고 이 사이즈를 배열의 최대 용량 커퍼시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택의 init부터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택 init이라고 줘서요. 스택의 주소를 넘기고 그리고 사이즈는 몇 개를 할당을 할 거냐? 스택의 사이즈는 이 정점을 푸시하고 팝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 정점의 개수만큼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제가 PGRP가 가리키는 버텍스 카운트만큼 스택을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택을 할당을 해줬고요. 이 스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적 할당이 있으니까요. 이 동적 할당도 스택이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필요가 없는 상태죠. 그럼 여기다 풀이를 해줄 건데요. stk.ar날 이렇게 해서 스택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지금부터 이제 DFS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방문 배열도 준비가 됐고 스택도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준비 상황이 끝난 건데요. 지금 보기가 다소 까다로울 것 같아서 ESC로 빠져나가서 코드 좀 작성해 볼게요. ESC로 빠져나가게 되면 스택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동해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문 배열과 스택 구조체를 초기화를 했으니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순회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순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어떤 작업을 반복을 해줘야 된다 그랬냐면 일단 처음에는 푸시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푸시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어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비어있지 않다면 꺼냈을 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방문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푸시를 해줘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출발 정점 0번을 받은 상태니까요. 그러면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하도록 할 건데요. 스택에다가 푸시를 할 거죠. 스택에다가 푸시를 할 건데 뭐를 푸시를 할 거냐면 지금 받은 소스를 푸시를 해주고요. 그러면 스택에 지금 0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0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면 0은 한 번 방문했으니까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기 위해서 요 방문 배열의 상태는 뭘로? 1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집 배열의 SIC 방은
1로 바꿔준다. 그래서 방문 체크를 해주고요. 방문 체크를 해주는 이유는 한 번 방문한 정점은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가 비어있는지 확인을 해야지요. 비어있지 않으면 팝하고 다시 푸시하고, 비어있지 않으면 팝하고 다시 푸시를 하려면 비어있다 이 작업부터는 반복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while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택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스택에서 비어있어? 라는 애를 하나를 is empty라는 애를 하나 사용을 할 건데요. 이 is empty 함수는 비어있다면 1을 리턴하고 아니라면 0을 리턴하는 애예요. 그러면 비어있을 때 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반복을 해줄 거죠? 비어있지 않다면 반복을 해줄 거니까 스택이 비어있지 않다면, 즉 스택이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반복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반복을 해주는데요. 반복을 하고 날 때 일단은 꺼내야 되죠. 비어있지 않다면 꺼내는 거죠. 그럼 팝을 할 거예요. 어디서? 스택에서. 그럼 팝을 했어. 그러면 여기가 팝을 하면 이게 뭐예요? 꺼낸 거죠. 꺼내면 뭐가 된다 그랬죠? 방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꺼낸 데이터를 지금 0번을 방문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순회를 할 때 정말로 순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정점을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printf로 %d로요. 방문한 정점을 출력을 해볼 건데, 꺼내면 꺼낸 데이터를, 팝은 꺼낸 데이터를 리턴을 하거든요. 팝은 여기 보시면 팝은 꺼내고 나서 삭제된 값을 리턴을 하게 되니까 이 삭제된 값을 리턴하는 이 팝에서요, 삭제된 값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팝 데이터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꺼낸 값을 이렇게 팝 데이터로 받아보고요. 팝 데이터를 이렇게 제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꺼내면 방문이죠. 방문을 뭐 했어요?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출발 정점을 푸시하고, 출발 정점 방문 체크하고, 비어있지 않다면 꺼내서 방문까지 한 거예요. 지금 딱 여기까지 한 코스 돌은 거거든요. 그러면 방문했죠. 그러면 0번을 방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방문을 했다면 방문한 정점에 인접한 정점들을 뭐 해주셔야 돼요? 3번, 2번, 1번을 푸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방문한 정점 0번에 인접한 정점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죠. 즉 0번에 인접한 정점이 3번, 2번, 1번 3개야. 그러면 푸시해야 될 애가 몇 개죠? 3개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0번과 연결된 모든 정점들을 다 푸시하기 위해서 반복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얘가요, 뭘로 만들어진 상태냐면 연결 리스트로 만들어진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야 되냐? 우리가 연결 리스트 순회하는 코드로 돌아주시면 되는데, 이 첫 번째 방문, 요 인접한 정점을 커런트로 줘서 커런트의 요 값을 푸시해주고 커런트 옮기고, 커런트의 값 푸시해주고 커런트 옮기고, 커런트의 값 푸시해주고 커런트 옮기고,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복문을 돌기 전에 일단은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해줄 건데요. 얘는 방문한 노드를 해줄 커런트 노드를 하나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커런트 노드는요, 지금요 꺼낸 정점에, 즉 방문한 정점에 인접한 정점들을 넣기 위해서 이 꺼낸 정점에 연결된 애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 헤드 0번째에 넥스트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 0번째는 이 0번은 지금 누가 받았죠? 0번은 지금 이 0이라는 이 값은 지금 여기에서 누가 받았냐면 소스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커런트 노드는 뭘로 받아주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는 누가 받았어요? pgrp가 받았죠. 그럼 pgrp라는 포인터는 이 그래프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pgrp가 가리키는 헤드의 0번째 방인데, 0번째 방은 지금 누가 알고 있냐고요? 출발 정점에 방문 애들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애들을 방문 정점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커런트 노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PGRP가 가리키는 헤드의 누구? 지금 이 꺼낸 애가 누구예요? 꺼낸 애가 0번이었죠. 0번. 그쵸? 이 꺼낸 애가 0번이었잖아. 그럼 꺼낸 애에 연결된 애들을 푸시하기 위해서 꺼낸 애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꺼낸 애는 0번이니까 헤드의 팝 데이터에 누구? 넥스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팝 데이터는 지금 0번이었으니까 0번째 방에 넥스트는 누구야? 지금 얘가 0번째 방이잖아요. 얘가 0번째 방이야. 얘가 이렇게 0번째 방인데요. 여기가 0번째 방인데 이 0번째 방이 지금 꺼냈잖아요. 이 0번째 방의 넥스트는 누구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3번 노드의 주소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 0번째 방이 지금 누구랑 연결된 상태니까 여기 3번이랑 연결된 상태니까 잠깐만요.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얘가 0번째 방이고 얘가 1번째 방이고 얘가 2번째 방이고 얘가 3번째 방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꺼낸 데이터가 0번이에요. 그럼 0번째 방을 꺼냈다는 건데 그럼 0번째 방은 PGRP가 가리키는 헤드의 소스를 꺼냈잖아요. 지금 소스를 어떤 애를 꺼냈죠. 그럼 꺼낸 애는 누가 저장하고 있어요? 팝 데이터가 저장하고 있으니까 꺼낸 데이터에 넥스트가 3번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꺼낸 데이터의 넥스트 3번을 커런트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커런트는 뭐가 되는 거죠? 3번 노드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도는 거예요. 뭐라고 도는 거냐면 커런트 노드가 널과 같지 않다면 커런트 노드가 있다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를 푸시를 해주는 거죠. 푸시를 해주는 거죠. 어디다가? 스택에다가 푸시를 해줘. 뭐를? 지금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는 버텍스 값을. 그러면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는 버텍스 값은 지금 뭐예요? 3이죠. 3을 푸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커런트 노드가 있다면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는 버텍스 값을 스택에 푸시를 해줘. 그럼 스택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0을 꺼내면서 3번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를 넣어야 돼? 2번을 넣어야 돼요. 왜냐면 0번이랑 인접한 애가 3번, 2번, 1번이었으니까. 지금 0번이랑 인접한 애가 몇 번이었죠? 3번, 2번, 1번이었잖아요. 그러면 0번이랑 인접한 애가 3번, 2번, 1번이니까 3번을 꺼내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결된 애가 3번이었으니까 3번을 꺼내면서 스택에 푸시를 해주는 거죠. 해줬죠? 그런 다음에 다음번에는 2번을 푸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커런트 노드가 가리키는 넥스트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커런트 노드가 지금 3이었는데 3이랑 연결을 끊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2번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으로 움직이게 되면 커런트 노드가 2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도는 거야. 커런트 노드가 있어? 2번이야. 그럼 2번을 또 푸시해. 그러면 스택에 3번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뭐가 들어가요? 2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다음에 커런트를 다음으로 움직이래. 그럼 커런트는 1번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커런트 노드가 있어? 그럼 커런트 노드를 푸시해. 그러면 이제 1번이 푸시가 되는 거죠. 1번이 푸시가 됐죠? 그리고 다시 돌아요. 그러면 커런트를 넥스트로 커런트를 바꾸게 되면 넥스트는 뭐죠? 널이죠. 그러면 3번, 2번, 1번까지 돌고 나면 커런트는 최종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에 싹 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커런트가 있다면 계속 푸시를 하는데 커런트가 없다는 건 인접한 모든 정점들의 푸시를 끝났다는 거잖아요. 푸시가 끝나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푸시가 끝나면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요. 이때요. 한 가지 고려해 주실 점이 뭐냐. 3번, 2번, 1번을 푸시할 때요. 한 번 푸시한 애들은 2번 다시 푸시를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한 번 푸시한 애들은 2번 다시 푸시를 해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푸시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무슨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비지티드 베어의 커런트 노드에 버텍스에 해당하는 이 방번호를 뭘로? 방문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푸시를 하고 나서 방문 체크를 해주고 그
그러면 지금 3번이면 3번을 방문 체크를 해주고 여기 3번을 방문 체크를 해주고 넥스트로 가서 돌면 2번을 방문 체크해주고 넥스트로 가서 돌면 1번을 방문 체크해주고 이렇게 방문 체크를 해줘서요 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스택에는 3, 2, 1 이렇게 들어가게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겠습니다. 다시 돌았어요. 돌면 스택이 비어있어? 또 물어봤어. 비어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문은 어떤 순서로 들어가냐면 스택이 비어있어? 그러면 꺼내서 다시 푸시해. 스택이 비어있어? 꺼내서 다시 푸시해. 이 작업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어있어? 라고 했어요. 근데 비어있지 않죠? 그럼 꺼내래요. 그러면 뭐부터 꺼내? 1번을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0번 다음에 지금 이 코드, 이 연결에서는 뭐가 방문을 하게 되느냐면 0번 다음에 1번을 방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PGRP 헤드에 1번의 넥스트를 커런트로 잡으면 2번의 커런트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이 4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커런트는 이제 없어지고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없어지고 커런트는 이제 4번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널이었다가 이제 4번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커런트가 있어? 라고 했더니 있죠. 그러면 1번을 꺼내면서 커런트가 있으니까 커런트의 버텍스 4번을 뭐 해주래요? 푸시를 해주래요. 그럼 여기에서 4번이 이렇게 또 푸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번이 푸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문 배열을 체크해 주니까 4번을 방문 배열을 해주고요. 커런트의 넥스트로 가면 커런트는 이제 여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 돌아. 커런트가 있어? 있어. 그러면 커런트의 버텍스를 푸시를 해주래. 그럼 얘를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얘를 푸시하려고 봤더니 얘는 아까 푸시한 적이 있죠. 왜? 방문 배열이 1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푸시한 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푸시한 적이 있는 애는 여기에서 다시 푸시를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야. 그러면 2번이랑 0번은 앞서 푸시한 적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푸시한 적이 없고 2번, 0번은 푸시한 적이 있으니까 커런트가 있는데 푸시를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코드를 어떻게 짜주셔야 되냐면 푸시를 하긴 하는데 이때 푸시할 때는 방문한 적이 없는 애들만 푸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해주냐면 만약에 비지티드 배열을 봐서 검사를 해주는데 뭐를 검사를 해줘야 되냐? 지금 커런트 노드에 방문한 노드에 정점의 값을 검사를 해주는 거야. 방문한 노드의 정점의 값을 검사를 했더니 얘가 뭐랑 같다면 0과 같다면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방문한 적이 없는 애만 푸시하고 방문 체크. 그러니까 푸시하고 방문 체크를 하는 애는 누구만? 방문한 적이 없는 애들만 해줘야 되는데 방문한 적이 없는 애들은 지금 비집 배열이 모인 애들만 방문한 적이 없는 거죠. 0인 애들만 방문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방문한 적이 없는 애들만 푸시하고 방문 체크 다음으로 넘어갔어. 그랬더니 얘도 방문한 적이 있죠. 그러면 방문한 적이 있으니까 또 다음으로 갔더니 널이 돼서 또 빠져나가고 그러면 또 팝하고 이 작업이 그러니까 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푸시하고 팝하고 푸시하고 팝하고 푸시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주는데 언제까지? 스택이 비어질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스택이 결국 비어지게 되면 반복문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모든 애들을 방문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방문 체크하고 제가 줄바꿈 한번 해서요. 방문이 잘 됐는지 코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요.
지금 0, 1, 4, 5, 6, 7, 8, 9, 2, 3 이렇게 방문을 모든 노드를 순서적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앞서 설명한 코드와 지금 어때요? DFS 순회한 코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연결이 3번부터 됐으면 3번, 2번, 1이면 1부터 꺼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연결이 1번, 2번, 3번으로 됐다면 3부터 꺼내게 되니까 이때 방문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택을 이용해서 깊이 우선 순회 방식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래프를 하시려면 스택도 알아야 되고 연결 리스트도 알아야 되고 뭐 다 알아야 되죠. 모르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는 순간 이해하기가 힘든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모든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이렇게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항상 채워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부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방법 어쨌든 공부하시는데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에서 그냥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 다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반복 학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